일단 보고 또 들어라. 그리고 무조건 실천해라. 하루에 딱 1%. 당신은 오늘도 성장합니다. 안녕하세요. 잠들기 전 떠올랐던 생각을 행동으로 바꿔드리는 슬림로그입니다. 지난 편 기억하시죠? 우리는 나의 미래자아를 어떻게 구체화하고 생생하게 그려낼 수 있는지 다뤘습니다.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감정과 환경까지 정밀하게 설계해 정체성 그 자체를 바꾸는 일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림만 그리고 끝이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도 달라져야 해요. 이제는 구체적으로 움직일 차례입니다. 미래자아를 머릿속 이미지로만 남겨두지 않고 지금의 선택과 루틴에 실질적으로 연결시켜야 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는 벤저민 하디의 통찰력을 담은 퓨처 셀프 속 저자의 시선에 제 생각을 담아 우리의 삶에 투영해 보겠습니다. 나는 20대 중반까지 미래를 생각하며 막연한 불안감만 떠올랐다. 잘 살고는 싶지만 어떻게 살아야 하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그저 채워나갔다. 어느 날 나는 내 삶의 방향을 바꾸는 강력한 질문 하나를 마주하게 됐다. 당신의 하루는 당신이 되고 싶은 사람을 향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 나를 멈춰세웠다. 나는 내가 되고 싶은 사람조차 명확하지 않았고 당연히 그 사람을 향해 가는지도 모르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구체적으로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을 그려보기 시작했고 그 후부터 내 행동 하나하나를 그 사람 기준으로 점검하는 루틴을 만들었다. 이후로 나는 매일 아침 하루 일정을 정리하기 전에 이렇게 스스로에게 묻는다. 이 선택은 내 미래자아가 자랑스러워할 선택인가? 이 작은 점검 하나가 삶의 밀도를 완전히 바꾸기 시작했다. 여기서 잠깐 묻는다. 지금의 당신은 되고 싶은 사람을 기준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해야 하니까, 익숙하니까, 습관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미국의 전설적인 투자자 워렌 버핏은 이런 말을 남겼다. 오늘 내가 하는 일이 10년 뒤 나를 만든다. 결국 그 시간을 투자처럼 생각했다.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자기 자산을 키우는 방향으로 움직였다. 이 철학은 퓨처 셀프 개념과도 깊이 맞닿아 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심리적 거리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콜롬비아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심리적으로 먼 미래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행동 동기를 갖기 어렵다고 한다. 그래서 미래의 나는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남는 경우가 많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래자아를 지금의 자아만큼 생생하게 느끼게 만드는 장치가 필요하다. 나는 이 과정을 퓨처 셀프 점검 루틴이라 부른다. 그날의 행동이 미래 자아와 일치하는지를 매일 체크하면서 선택과 행동이 바뀌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미래 자아는 건강한 신체를 가진 사람이라면 오늘 저녁 식사 메뉴를 바꾸는 것으로 연결된다. 단순히 이건 몸에 좋다더라는 정보가 아니라 미래의 나는 이런 선택을 하는 사람이야 라는 기준이 명확한 것이다. 이처럼 미래 자아와의 연결은 단순한 자기 개발이 아니다. 정체성과 삶의 구조를 재설계하는 근본적인 방향 설정이다. 그리고 이것은 루틴이라는 일상 속 시스템으로 구체화될 때 비로소 강력한 힘을 갖는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중요한 질문을 자주 놓치는 걸까? 하버드 대학의 시간 사용 만족도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단기적 만족을 추구하는 행동 이후에는 높은 후회감을 느끼는 경향이 있다. 반면 미래지향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에는 행복감과 의미의식이 증가했다고 한다. 이 결과는 퓨처 셀프와 연결된 루틴이 단순히 성공만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심리적인 안정과 삶의 만족도 향상에도 기여한다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했다. 나 역시 이 루틴을 꾸준히 실천하면서 예전보다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 혼란스러움이 사라졌다. 단기적인 감정이나 외부의 압력보다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의 기준에서 의사결정을 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정리하자면 지금의 선택은 미래의 나와 연결되어야 한다. 이 단순한 원칙이 여러분의 하루를 완전히 새롭게 바꿀 수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미래를 향해 움직이고 있다. 단지 방향을 의식적으로 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일 뿐이다. 나는 어느 날 습관적으로 적던 다이어리의 한 구절을 다시 읽다가 충격을 받았다. 그 문장은 이런 내용이었다. 나는 결국 또 게을러졌고 오늘도 할 일을 미뤘다. 이런 내가 정말 싫다. 이 글을 적고도 나는 다음날 똑같은 패턴을 반복하고 있었다.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다. 나는 과거의 나와만 대화하고 있었고 미래의 나와는 아무런 교감도 없었다는 사실을 말이다. 그 순간부터 나는 방향을 바꿨다. 더 이상 나를 비난하는 글을 쓰지 않기로 했다. 대신 미래의 나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이 편지는 이런 식이었다. 나는 오늘 조금 불안했지만 그래도 내가 자랑스러워할 선택을 했어.
너의 기준에서 보면 아직 한참 부족하지만 오늘은 진짜 노력했다. 신기하게도 이 글을 쓴 후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단순한 자기 위로가 아니라 존재하지 않는 미래 자아를 실제 인격처럼 대하면서 책임감이 생긴 것이다. 그는 내가 거짓말을 할 수 없는 대상이었다. 존경하면서도 실망시키고 싶지 않은 나의 궁극적인 멘토였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는다.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매일 어떤 말을 건네고 있는가? 비난인가? 무관심인가? 아니면 조용히 포기하고 있진 않은가?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조스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매일 아침 80살의 나를 떠올린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의 선택을 어떻게 평가할지를 기준 삼는다. 그는 미래 자아를 단순히 목표로 두지 않았다. 오히려 의사결정의 심판자이자 가이드로 삼았다. 그는 실제로 이 방법을 통해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예를 들어 월급 6자리 숫자를 포기하고 창업을 택하는 순간에도 미래 자아를 기준으로 선택했다고 밝혔다. 후의 최소화 프레임이라는 이 사고방식은 실제로 수많은 리더들이 삶에 적용하고 있는 사고 훈련이다. 심리학에서도 이와 비슷한 개념이 있다. Future Authority 프로그램이다. 캐나다 심리학자 조던 피터슨 교수가 개발한 이 방법은 자신의 미래 자아를 글로 묘사하고 설계하게 만드는 실천이다. 실제로 이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들은 2년 뒤 목표 성취율 30% 이상 향상, 자기 통제력 증가, 우울감 감소, 학업 만족도 증가, 미래 자아와 글쓰기로 연결되었을 때 단순한 상상이 행동으로 전환된 것이다. 나는 이러한 루틴을 3가지 방식으로 실천해왔다. 첫 번째는 미래 자아에게 오늘을 보고하는 편지 쓰기이다. 매일 자기 전 미래 자아에게 짧은 편지를 쓴다. 형식은 자유롭지만 반드시 하루의 선택을 보고한다. 그날의 성취보다 중요한 것은 기준을 지켰는가이다. 이 과정을 통해 행동에 대한 책임감이 강화된다. 두 번째는 미래 자아를 상상 속 인물로 설정하여 대화하기이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미래 자아를 내 머릿속 멘토처럼 상정했다. 그 사람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판단할까? 어떤 고민이 생기면 실제로 머릿속에서 그와 대화를 시뮬레이션한다. 이 방식은 빠른 의사결정을 도울 뿐 아니라 자기 통제를 높여준다. 세 번째는 미래를 기준으로 오늘을 설계하는 습관을 기록하는 것이다. 일기를 단순 기록이 아닌 미래 기준 체크리스트로 바꿨다. 예를 들어 오늘 선택이 미래자 기준에 괜찮았는가? 감정 반응은 통제되었는가? 내일의 나를 위해 어떤 도움을 주었는가? 이 3가지 루틴은 미래자와 매일 연결되는 통로가 되었다. 처음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어색했지만 2달 후에는 자연스럽게 나는 그런 사람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정리하자면 퓨처 셀프는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라 대화하고 기록하고 설계하는 대상이다. 실제로 그 사람과 연결되어야 오늘의 행동이 달라진다. 그리고 그 연결은 단순한 멘탈 훈련이 아니라 심리적 안정감을 높이고 목표 성취를 가속화하는 심리적 전략이다. 나는 어느 날 일과 후 커피숍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가 매일 하는 이 선택들, 이 루틴들, 과연 내가 원하는 삶으로 연결되고 있을까? 그 순간 내 일상이 그냥 소비된 시간에 불과했다는 자각이 밀려왔다. 무언가를 하고 있었지만 그것이 나의 미래자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진 적은 없었다. 그때부터 나는 일상을 뜯어보기 시작했다. 무엇을 보고 누구를 만나며 어디에 시간을 쓰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의 모습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기준을 세우기 시작했다.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묻는다. 지금 여러분의 일상은 미래자아가 원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는가? 아니면 남들이 짜준 프레임 안에 스스로를 끼워놓고 있진 않는가? 스티브 잡스는 생전에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이렇게 물었다고 한다. 내가 오늘 하려는 일이 내가 진정 원하는 삶을 향하고 있는가? 그 질문에 아니오라는 대답이 며칠간 반복되면 그는 반드시 방향을 바꾸었다고 한다. 그는 오늘을 미래 기준으로 설계했던 대표적 인물이었다. 내가 실천한 루틴은 단순했다. 하루 시작하기 전 다음 3가지 기준을 먼저 점검했다. 오늘 내 선택은 장기적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 오늘의 인간관계는 내 미래 가치와 연결되는가? 오늘의 시간 사용은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의 방식인가? 이 기준은 단순한 체크리스트가 아니었다. 하루라는 단위 시간을 미래자아를 위한 투자 상품으로 보는 방식의 전환이었다. 예일대학교 행동경제학자 할 허시필드는 미래자아가 실존 인물처럼 느껴질수록 현재의 선택이 장기적으로 지혜로워진다고 주장한다. 그는 실험을 통해 자신의 노후 모습을 디지털 시뮬레이션으로 본 피실험자들이 그 즉시 저축률을 2배 이상 증가시켰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이는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미래자아가 오늘의 행동을 실질적으로 바꾼다는 강력한 증거다.
이러한 통찰을 나는 루틴에 반영했다. 일주일에 한 번 미래의 자아 관점에서 삶 전체를 정렬하는 시간을 확보했다. 이 시간을 퓨처 셀프 정렬 세션이라고 부른다.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시간 설계 루틴이다. 시간 사용의 투자 수익률을 점검하라. 하루 24시간 중 미래 자아를 위해 투자된 시간과 그렇지 않은 시간을 색깔로 구분해봤다. 불필요한 미팅, 감정 소모적 대화, 목적 없는 SNS 사용이 전체 시간의 40%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후 이 비중을 줄이고 학습, 운동, 깊은 관계의 시간으로 재분배했다. 두 번째, 인간관계 정렬 루틴이다. 사람과의 관계도 정체성이다. 나의 미래 자아는 심리적으로 단단하고 지지 기반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실제 내 주변에는 무기력함을 전염시키는 사람들, 습관적으로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나는 인간관계도 의식적인 선택의 대상임을 깨닫고 그 기준을 퓨처 셀프의 성향에 맞게 정렬해 나갔다. 세 번째, 선택 기준은 루틴이다. 모든 결정에 미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다. 작은 선택일수록 중요했다. 아침에 무엇을 먹을지, 어떤 콘텐츠를 소비할지, 어떤 이야기에 반응할지, 그 모든 결정에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까를 기준으로 넣었다. 처음엔 인위적으로 느껴졌지만 반복할수록 나라는 사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되었다. 정리한다. 오늘을 미래 기준으로 사는 루틴은 단순한 루틴이 아니다. 삶의 질, 관계의 깊이, 시간의 사용 방식까지 재구성하는 정체성 기반 시스템이다. 사람들은 종종 목표를 정하고도 포기하는 이유를 의지력 부족에서 찾는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목표가 자신의 미래 자아와 일치되지 않아서이다. 심리학자 로이 바우마이스터의 연구에 따르면 자기 결정성이 높을수록 의지력 고갈이 줄어들고 장기적 행동 지속력이 최대 70% 이상 증가한다고 한다. 결국 방향과 기준이 문제다. 당신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스스로 정하고 그곳에서 오늘 하루를 바라봐야 한다. 그것이 바로 퓨처 셀프 루틴의 본질이다. 오늘 우리는 미래 자아와 연결되는 실천 루틴을 이야기했어요. 그냥 멋진 상상을 넘어서 실제로 오늘을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봤죠. 여러분, 중요한 건 더 이상 미루지 않는 거예요. 미래는 어느 날 갑자기 오지 않아요. 우리가 오늘 만드는 선택이 바로 그 미래를 데려오는 거죠. 혹시 오늘도 자책하며 하루를 시작하셨다면 이제 그만하셔도 괜찮아요. 당신은 매일 더 나아지고 있고 이렇게 배우고 실천하려는 그 자세로 이미 멋진 사람입니다. 당신의 퓨처 셀프는 지금의 당신을 응원하고 있어요. 절대 잊지 마세요. 지금의 1% 변화가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도 자신의 다짐을 한 줄 댓글로 적고 시작할게요. 하루에 딱 1%. 오늘도 나는 성장한다. 오늘도 여러분의 성공을 응원합니다. 슬림로그였습니다.